안녕하세요. 권블리쌤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열수지와 온실효과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열수지라는 건 어떤 장소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열수지라고 하는데요. 지구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나 또는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보나 항상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30을 반사하고 70만 흡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는 대기에서 방출하는 66만큼의 지구 복사 에너지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4만큼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합쳐서 총 방출량도 70이 되므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고요. 대기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흡수하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도 흡수해서 총 흡수량이 154고요. 이 흡수한 만큼 우주로도 방출하고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양도 있어서 이 합도 154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흡수하는 에너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출하는 에너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기서 팁은 우리가 만약에 대기에서 열수지를 본다라고 하면 화살표 머리가 대기로 들어와 있는 화살표 여기죠. 화살표 머리가 대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두 개가 흡수하는 에너지이고요. 헷갈리겠다. 이게 흡수하는 에너지고요. 반대로 화살표 꼬리가 나에게서 다른 영역으로 향하고 있는 이건 방출하는 에너지. 지금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두 가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여기 66만큼의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과 지표로 방출되는 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표면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과 아까 우리가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이 있었죠. 그 재복사하는 방출 에너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태양 복사 에너지와 대기 복사를 합쳐서 우리가 133만큼 흡수를 하고, 역시나 방출도 우리가 우주로 방출하는 양, 그 다음에 다시 대기로 방출하는 양 합쳐서 우리가 133으로 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실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온실효과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온실효과로 볼 수 있다. 지금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대기로 재흡수되는 양, 이만큼의 양 있죠. 여기 129만큼의 이 양을 누가 흡수하느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가 흡수를 한다. 온실기체는 우리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이런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는데요. 온실기체가 하는 역할은 지표면이 방출하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 중 일부를 대기가 흡수를 합니다. 이 대기가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지표면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여기 보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 중에서는 대기 복사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대기가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흡수를 하고, 이 흡수한 에너지 중 일부를 또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을 하죠. 그러면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실효과였습니다. 대기가 없다면 흡수한 만큼 지표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가 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다 빠져나가겠지만, 이런 경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굉장히 낮게 형성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구는 대기가 한 겹 둘러싸고 있는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들이 이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고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지표면적으로 다시 방출시키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실효과였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평소보다 강화되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 자체는 지구에서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온실 효과 자체는 지구에서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이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기온은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생물체가 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너무 많이 증가함으로써 이 적절한 온도 이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버리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이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이 온실 기체들이 대기 중에 축적되면서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을 주로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되겠죠. 얘네들을 다시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숲이나 산림이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나오는 매연가스들 중에서도 온실 기체가 있어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현상은 우리가 기후변화 요인들 중에서 자연적인 요인들보다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봐야 합니다. 자, 그림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185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한 2012년까지의 자료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대기 중 이 같은 기간 동안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기체의 농도 변화를 분석해 둔 자료입니다. 자, 보면 먼저 기온 변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기온 변화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해에도 이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기는 합니다. 기온이 이렇게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경향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금 여기 이 1950년대부터 기온이 상승하는 폭이 이전보다 더 급해졌다. 1950년대부터 기온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1850년대부터 이 1950년도 사이에 기온이 상승한 비율보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상승한 비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온실 기체의 농도 변화를 볼게요. 온실 기체 농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처음 측정할 때부터 마지막에까지 보면 온실 기체의 농도가 증가했죠.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모두 측정한 이후부터 대기 중의 농도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이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메테인보다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약 1950년대 이후부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1950년도가 여러분들 다 배웠죠? 언제예요?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아까 우리가 온실 기체의 증가 원인, 온실 기체의 증가 원인을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산업혁명 이후죠. 그 이후부터 대기 중에 온실 기체의 농도, 즉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앞선 기간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죠? 결국 온실 기체의 농도 증가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계속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계속 증가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한가라는 내용들이 책에 쭉 나와 있는데요. 크게 영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영향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요 전에 선생님이 고기후 부분 수업할 때 이 기후변화 부분 첫 시간에 두 가지 영상을 링크를 해서 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한 영상을 선생님이 다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글로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고 개인적으로 또 반성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첨부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된 영상 반드시 보고 수업 끝내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